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일 투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위한 여권의 공세가 거의 파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또는 법사위원회 밖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의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그 임기를 정한 취지 잘 아시죠? 그거야. 검찰이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함부로 그 직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임기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기 정한 이후에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제대로 채운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되고 검찰이 정치화됐다 내지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너무 흔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똑같은 현상이 거의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검언유착이라는 MBC의 보도 이 보도 자체가 권한유착의 증거가 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타가 공인하는 오른팔인데 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대화한 게 전부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아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피의자로 입건하느냐. 이게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그 최측근을 지금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임자죠. 이 사람까지 나섰습니다. 뉴스타파라는 그 매체에 보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합니다. 그거 아마 읽어보셨으면 이런 인터뷰도 다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라 내지는 공격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박상기 물론이죠. 거기에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 그 다음에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들 전부 다 열린민주당 의원이기도 하고 황희석 전 인권국장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낙선했죠.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까지 그게 나왔는데 이제 요지는 8월 27일 기억나시죠?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이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30군데 정도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자, 이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관이었죠.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났다. 만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8월 27일 날 압수수색하는 날. 그런데 그 과정이 뉴스타파에 보면 쭉 적혀 있더군요. 그것까지야 뉴스타파가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여기저기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이 압수수색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할 수가 없었겠죠. 조국이라는 사람과 조국 그 부인 이 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청와대에다가 그걸 보고하면 결국 숨겨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검찰국장이었죠. 법무부. 갑자기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상기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깜짝 놀라서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배성범 중앙지검장 당시 지금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돼가 있습니다.
이 배성범 중앙지검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화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1시간 넘게 만났다. 서초동 인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전화는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만나자고 뭐 이런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박상기 법무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이죠. 8월 27일 날. 그래서 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만 반복해서 얘기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낙마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이 당시에는 민정수석을 그만둔 직후였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같은 거를 하고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요지를 했다는 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검 측 아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했다. 그 선처를 요청한 데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봐주라. 선처 요청이라는 게 봐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 8월 27일 장관과 총장 간의 이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누구 말이 맞는가?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말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약간 과장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된 건 어디에 있느냐? 박상기 전 장관 말에 과장된 것이 있다. 이게 그 전후 맥락을 박상기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요. 뭐 2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윤석열의 입에서 낙마라는 단어가 나왔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약간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거니까 이 양쪽의 주장을 이렇게 꽤 맞춰보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여기 이 내용에 인터뷰 내용에 보면 야 이거는 정치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박상기 장관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의 뭐 이런저런 입시 비리 뭐 이런 거를 입시 비리는 교육부에서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되지. 아니 이거를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사항이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불성설이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인이 사모펀드에 간 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백지신탁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범법 행위를 그럼 그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다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부정 문제에 관해서 감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건대 이거는 곧바로 수사를 해야 될 사항 맞다. 그 다음에 입시비리도 입시에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서 위조입니다. 문서 위조. 문서 위조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감찰을 합니까? 문서 위조는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문서 위조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을 박상기 전 장관이 굉장히 과장해서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봐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윤 총장의 얘기를 조금 부풀려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선처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타파 그 인터뷰 내용에도 쭉 보면 이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수사를 접어라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 봐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요약하면 선처 요청이 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 원론적인 답변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이런저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윤 총장은 이걸 선처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선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처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뭐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 입시비리 뭐 주로 사모펀드 얘기만 반복했다 이러니까 뭐 그 말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사모펀드에 관해서 왜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거는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모펀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시절에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러면 금방 론스타 얘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환은행과 관련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장기간 소송을 벌였던 그런 곳이 바로 론스타인데, 론스타가 사모펀드의 아주 대표적인 펀드입니다. 이 론스타 사건 때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 론스타를 비판하는데 서명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는 자긴 이 펀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론스타 사건 때 거기다 서명해 놓고, 그럼 그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론스타를 수사했기 때문에 사모펀드 부분에 관해서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그런 검사의 눈으로 본다면 금방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는 이 사모펀드가 무엇이 문제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말고서도 무엇이 문제다 하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국민 앞에 도대체 와서 검찰을 지휘한다고 하면 국민 앞에 검찰은 무슨 얼굴 낯을 들고서 나설 수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충분히 했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봐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걸 거부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부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강력한 인상을 박상기 전 장관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입에서 낙마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느낌을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죠. 왜냐하면 법무장관으로 안 된다 이 사람은. 그게 곧 낙마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검찰 측 지금 주장과 박상기 전 장관 주장이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박상기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을 봐주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거부했다. 요거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논리로 봐주라고 그랬고, 무슨 논리로 이 사람은 봐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지는 지금 이제 조금씩 설명이 다른데, 자, 기본적인 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사람을 봐주라고 한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봐주라고 한 걸 거부한 검찰총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바로 2019년 8월 27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이 대화에서 오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대체적인 얼개는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누가 잘못했느냐? 저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다. 범법 행위를 눈 감으라고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 범법 행위를 수사한 사람이 잘못됐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8월 27일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